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첫 소식은 가자지구 상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월 18일부터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를 향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 이름이 멋있어요. 기드온의 전차. 대규모 지상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첫날에만 가자지구에 160군데를 공격했다고 해요. 성과는 어땠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수백 개의 테러 인프라를 파괴했고요. 그리고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하고 수십 개의 테러 터널 갱도를 찾아냈습니다. 사실 이 대규모 지상작전이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 타겟 670여 곳 이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목표 타겟이 무기고나 테러 요원, 테러 건물, 터널 등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보호에도 힘썼습니다. 이제 IDF가 사전에 가자 북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가자 남북 한 유니스 지역에서는 대피 전단도 배포를 하면서 알 마와시 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드온의 전차 작전으로 가자지구를 하마스를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드온의 전차 작전 대규모 지상전 첫날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트럭 2달 만에 이 가자지구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구호물자 트럭이 들어가는 게 예전하고는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제 물자를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반입량을 줄여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제 최소한의 식량만 반입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함께 새로운 배급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 GHF가 이달 말부터 가자지구의 구호물자 배급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물자 반입 조건이 크게 강화가 된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유엔은 구호물자 양도 부족하고 그리고 통제도 너무 심해서 민간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19일 날 화요일에는 구호물자 트럭이 그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첫날에는 5대만 들어갔대요, 트럭이.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구호물자 트럭이 93대, 93대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들어간 구호물자가 난민들한테 제대로 이게 보급이 잘 되느냐, 공평하게,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은 하마스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통제성이 강한 시스템인데요. 근데 이 새로운 전달 체계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방식의 이 구호품 배급처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하마스 무장 세력이 구호 트럭을 강탈했다라고 하는데 93대의 구호 트럭이 들어갔으나 실제로는 이제 11대는 하마스에게 뺏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93대 중에서 11대가 뺏겼으면은 82대. 네. 야, 그 와중에 또 하마스가 11대를 뺏어가네요. 뺏긴 것도 문제네요. 예.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기드온 작전을 펼치는데, 하마스보다 오히려 저 남쪽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더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제 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에 해상 봉쇄를 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북부 도시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이제부터 합법적인 군사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북부 주요 상업 중심지로 향하거나 그곳에 정박하는 선박들은 후티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네, 후티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후티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계속해서 이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는 데에 대한 이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투데이 방송하는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전차 작전이 시작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자지구 안에서 계속해서 이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40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수치가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서 추산한 통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수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군한테 항복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가자지구 주민의 희생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대가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뭐라 그런 겁니까? 이제 이 하마스 대변인이 사미 아부 주흐리가 말한 건데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다시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이 이제 가자지구 주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자지구 곳곳에서 하마스의 퇴진을 요구하는 하마스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이 해당 대변인은 하마스가 민간인 사상자를 필요한 희생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인터뷰는 3월 30일에 녹화가 된 인터뷰였는데 최근 가자지구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무하마드 시나로도 죽었어요. 이제 거의 뭐 지도부는 많이 괴멸된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가자지구에서 서한지구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5월 15일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 여인, 아마 임신한 임산부였던 것 같아요. 이 임산부를 살해하고 도망간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결국은 이제 IDF에 의해서 체포됐다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어떻게 이 유대인 임산부를 살해하고 어떻게 또 잡혔답니까? 일단 이 살해당한 이스라엘 여성은 30세의 치엘라 게즈인데요. 자기 출산을 위해서 남편과 이제 차를 타고서는 병원을 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차량이 총격을 받아서 이 치엘라는 다음 날에는 사망을 했고요. 남편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신베트와 IDF 군인들이 테러 현장 근처에 브루킨 마을에서 표적 수색을 하면서 총격 테러범을 추적한 결과 여러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쨌든 잡혔으니 다행이네요. 하여튼 1벌 100개 해야 됩니다. 6배, 7배로 아주 홍군형을 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임산부는 숨을 거뒀지만 임산부의 뱃속에 있었던 태아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어요. 이 태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아기는 지금 중태라고 하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위중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생명이 뭐 당장 위험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산모 치엘라의 가족은 치엘라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자, 이번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이 상황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4차까지는 오만에서 열렸어요. 근데 이제 5차 핵 협상은 오만이 아니라 로마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열렸습니까? 아니요, 아직 열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미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5차 핵 협상이 이번 주말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 다음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이 우라늄 농축 금지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이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이란은 핵 협상을 이제부터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한테 개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최근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 핵 협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무의미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이 지금까지의 이 핵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권으로 계속해서 대립을 이어왔는데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스티브 위트코프는 최근에도 또 한 번 우라늄 농축은 미국의 레드라인이다. 그리고 1%도 허용 불가하다 다시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이란은 이에 반발해서 미국은 터무니없는 발언을 멈춰야 한다. 우라늄 농축은 중단할 수 없는 이란 국가적 권리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좀 특별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서 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체포된 이란의 스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디서 무슨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거죠? 이번에 체포된 간첩은 하이파 인근 네쉐르에 거주하는 24세 로이 미즈라히와 알모그 아티아스입니다. 근데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의 자택 진입로를 향해서 감시 장비, 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다가 주변에 신베트 경비 수찬대를 발견하고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후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귀가를 하던 중에 체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난 몇 달 동안 이란 정보당국이랑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폭발물이 담긴 가방을 옮기는 등 이런 소정의 대가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 둘은 기존에 어떤 전과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친구였는데 그 범행 동기가 막대한 도박 빚에 시달리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박이 문제군요. 도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애국심이 투철한 건 아니에요. 이런 별종이 반드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지난 5월 18일 미국 뉴욕 맨하탄가에서 이스라엘 데이를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행진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이게 이제 매년 미국 뉴욕의 맨해튼 5번가에서 열리는 이스라엘의 날 그 퍼레이드인데요. 미국 내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열리는 연례 행사이고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뉴욕 유대인 공동체 관계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고요. 유대인 학교랑 시나고그, 청소년 단체, 비영리 단체, 정치인 등 다양한 단체랑 인물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실제로 그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하마스 테러 이후부터는 2년째 지금 인질 귀환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귀환한 인질들과 그 가족들이 중심이 돼서 이 퍼레이드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5만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밝은 소식을 좀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년 반 이상 전쟁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국민들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5월 17일에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2, 제가 보기엔 3분의 2도 더 될 것 같아요. 한 4분의 3들이 반드시 시청하는 모든 유럽 사람들이 열광하는 노래 대회가 있어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이게 있는데 예전에도 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이스라엘 가수가 여자 가수가 1등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스라엘 전국이 아주 그냥 축제에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1등했던 그 여자 가수가 이스라엘의 메샤닉 주였어요. 근데 요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열린 또 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1등은 아닌데 2등을 또 이스라엘 가수가 했다고 하는데 이 영광의 주인공 누구이고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가수이자 10월 7일 노바 페스티벌 생존자인 유발 라파엘입니다. 이 라파엘이 이번에 부른 노래는 New Day Will Rise, 이제 새 날이 올 것이다라는 제목의 희망찬 노래였는데요. 사실 라파엘은 심사위원 투표에서는 14위, 굉장히 이제 낮은 순위에 그쳤는데 유럽 전역 관객 인기 투표에서는 상당한 이제 성공적인 투표를 얻으면서 2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 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 헤르조그도 전화로 축하를 전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좀 알아주세요. 저도 축하 전화를 좀. 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지금 전 유럽은 사실은 이 반유대주의 물결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가수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출연하는데도 참가하는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었습니까? 네, 이번 2025년 유로비전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는데요. 근데 이제 공연 시작 전부터 일부 관객들이 이스라엘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야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무대로 뛰어들거나 페인트를 던지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무대 밖에서는 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엘이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고 그리고 무대 마지막에는 암 이스라엘 카이, 이스라엘 국민이 살아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무대를 마쳤다고 합니다. 와우, 그 말씀만 듣는데도 막 전율이 오네요. 자, 그러면 오늘 1부는 유발 라파엘의 노래 New Day Will Rise 이 노래를 전체를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저작권에 걸리니까 잠깐 듣는 걸로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